우리나라에는 국가의 난을 당하여 자결을 선택한 우국지사들이 계십니다. 살아서 어떻게든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지 자결은 나라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일합병을 당하여 절명시를 남기고 자결하신 황현 선생의 글은 죽음으로써 저항하고자 한 선비정신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융희 4년 7월 일본이 마침내 한국을 병합하였다. 8월 현이 이를 듣고 비통해하며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였다. 어느 저녁 절명시 내장을 짓고 또한 자제들에게 글을 남겨 일렀다. 나에게는 죽을 만한 의리가 없다. 다만 국가에서 선비를 길러낸 지 500년이니 나라가 망한 날 한 사람도 이 난리에 죽지 않는다면 어찌 애통하지 않겠는가. 내가 위로는 하늘로부터 얻은 떳떳한 도리의 아름다움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아래로는 평소 책 읽은 바를 저버리지 아니하니 어둡고 긴 잠이 참으로 통쾌함을 드러낼 것이다. 너희들은 과하게 슬퍼하지 마라. 글쓰기를 마치고 독약을 잡아 끌어 그것을 사용했다. 해가 뜰 무렵 가족들이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달았다. 동생 원이 급히 달려가서 그것을 보고 현에게 말할 바가 있는지 물었다. 현이 말하였다. 내가 어찌 말하겠느냐. 다만 내가 글 쓴 바를 보면 알 것이다. 이어서 웃으며 말하였다. 죽는 것 그것이 쉽지가 않구나. 독약을 마실 때 입을 뗀 것이 3번이다. 내가 그 어리석음이 의외로 이와 같더구나. 곧 절명하니 향년 56세였다. 매천 황현 선생은 세종조 명제상인 황희정승의 15대 손으로 전남 광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광양시의 황현 선생 생가에는 보물로 지정된 선생의 사진과 초상화 등이 모셔져 있습니다. 선생은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를 하였으나 부패한 관리들의 농간으로 등수가 바뀌는 모습에 환멸을 느끼고 평생 벼슬 하지 않고 초야에 묻혀 사셨습니다. 죽을 만한 의리가 없다는 것은 이처럼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구례에 거주하시면서 뜻있는 사람들과 함께 신학문을 가르치기 위한 호양학교를 세우셨고 어지러운 시대를 기록한 역사서 매천야록과 아름다운 시문집 매천집 등을 남기셨습니다. 결국 1910년 한일합병이 일어나자 사랑채였던 대월헌에서 음독 자결하셨고 이때 남기신 시가 절명시입니다. 새와 짐승이 슬피 울고 바다와 큰 산이 눈살을 찌푸리네. 무궁화 세계가 이미 가라앉아 깊은 물에 빠졌도다. 가을 등불 아래 읽던 책을 덮고 아주 오랜 세월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니 인간 세상에서 글 아는 사람 노릇하기란 어렵구나. 나라 안에 수많은 갈등이 들끓고 국가가 소멸위기에 처했다는 비보가 들린 지도 오래인 지금 황현 선생과 같은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나라를 지켜왔는지를 우리가 한 번쯤은 떠올려 보았으면 합니다.